안녕하세요. 보험을 알려주는 김팀장입니다. 이번엔 3탄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1편, 2편을 보신 분도 있고 3편을 못 보신 분들도 있어서 제 자격을 간략하게 갖고 있는 자격증을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연락 주실 분들은 이 번호로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카톡으로 문의 주실 분들은 이 카톡으로 주시면 되시고, 이메일로 문의 주실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이니까 세 번째에 대해서 가입하실 부분에서는 중요한 게 꼭 가입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선택사항으로 가입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인들에 맞게 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 순서, 가입 방법 순서 세 번째. 여기서는 설명드릴 게 좀 많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3에서 79%, 운전자 보험, 그 다음에 간병인 보험, 사망보험금, 연금저축계좌, 연금보험. 여기 부분들은 제가 좀 내용들이 좀 둘, 넷, 5개가 되다 보니까 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질병 후유장애 3에서 79%가 있고, 질병별 장애율 및 보상 기준이 상해 후유와 장애와 동일하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치매, 귀, 치아, 폐, 위, 척추, 대장, 장기식, 방광, 간, 일상생활 기본 동작, 눈, 코, 췌장, 당뇨, 합병증, 난소, 다리관절, 이렇게 해서 장애율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약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기 편하게 그림으로 해서 표시를 해드린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후유장애 부분에서 합산입니다. 동일사고 다른 부위 같은 경우는 사고로 팔 장애가 30%, 사고로 다리 장애 30%, 합산에서 60%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큰 장애율 같은 경우는 동일사고 같은 부위일 경우에는 화재로 팔 절단이 60%, 팔 화상 10%일 때는 큰 장애율로 해서 60% 보상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다른 부위 같은 경우는 다른 사고 다른 부위 같은 경우는 3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 30%, 6개월 전 낙상사고로 팔 20%, 각각 30%, 20%에서 총 50% 보상을 받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차액 같은 경우는 다른 사고 같은 부위라고 했을 때 3년 전 교통사고로 해서 왼쪽 발목 20% 진단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6개월 전 낙상사고로 해서 왼쪽 발목 30% 추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20%를 예전에 받았기 때문에 추가 10% 차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장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준비하시면 좋은 게,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서 혜택을 해서 진단비처럼 1회 한으로 해서 받고 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부위별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보험료가 좀 비싸다는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 정도 가입 시 보상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진단금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금처럼 1회 보장 후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원인으로 인해 부위별로 발생한 후유장애를 반복, 합산, 중복 보장합니다. 그 다음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 치매 등 중대질환 치료 후 환자의 75%가 후유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준비하시면 나중에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매년 오르는 실비보다 오히려 더 든든한 보장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3%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개 내용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가입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얼마나 받는지 이걸 간략하게 제가 표로 해서 보기 쉽게 표로 작성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사항이 되는 게 뭐냐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셨다 보니까 종합보험에서 전부 다 보상이 되시는 줄 아세요. 근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종합보험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민사적인 부분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형사적인 부분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서 예전에 운전자 보험이 형사 합의금이었습니다. 내용이 지금 1억 원 한도로 해서 실손 비례 보상, 그래서 사망 및 중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형사 합의금이
대인이 사망하는 거에 대해서만 형사합의금을 줘야 되는 내용이었었는데, 그리고 중상해를 냈다. 예를 들어서 80%나 이상으로 해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게 되면 형사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망에만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중상해로 식물인간이 됐을 때 그것도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보완해주기 위해서 중상해도 포함되어 있어 지금 형사합의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걸 준비 안 하시게 되시면 형사합의금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일명 학교라고 하시죠. 그런데 들어가시게. 그리고 벌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대인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물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보완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대인 벌금은 2천만 원 한도에서 실손 비례 보상이고, 대물은 500만 원 한도에서 실손 비례 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1번, 2번 준비하시고, 3번은 방어 비용이고, 4번은 이건 선택 사항입니다. 근데 이 방어 비용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 원 한도의 실손 비례 보상인데, 요거 금액 같은 경우는 1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다 가입하실 수 있는데, 웬만하시면 2천만 원 최대한 맥스 한도로 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무조건 가입을 하시는 게 운전자 보험 특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선택사항이라고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게 왜냐면, 부상 등급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등급으로 나눠진 특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에서 14등급으로 해서 나눠진 등급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에서 3등급 같은 경우 거의 5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정도의 사고를 당했을 거고요. 그때 부상 치료비를 받는 거고, 부상 1에서 14등급은 거의 다 사고 나신 거 보면 12등급에서 14등급 안에 거의 다 들어가세요. 접촉사고 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그때 보상받는 비용이 보통 작년에는 거의 다 보험회사들이 50만 원까지 해줬습니다. 부상 치료비를. 근데 손해율이 너무 높을 것 같다 보니까 올해로 넘어오면서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보장해주는 회사가 있고, 20만 원 보장해주는 회사가 있고, 10만 원 보장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 확인을 하셔갖고 보상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요새 광고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간병인 지원을 받기 위한 경우 회사는 보험 수익자의 입원 1당 특별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 지원을 드리며 상해 입원 1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의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고객이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 사용 비용을 보험 수익자의 간병인 지원 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 지원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 입원 1당으로 지급합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해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아파서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써야 됩니다. 간병인을 써야 되면 보험회사에다 48시간 전에 전화를 해서 나한테 간병인을 보내달라 했는데 보험회사가 부득이하게 못 보내준다. 그러면 제가 다른 간병인을, 그러면 보험회사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간병인을 내가 쓰겠다. 그러면 그 발생한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환급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해랑 질병은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다 간병인 지원 또는 만원, 거의 간병인 지원을 안 받으시면 만원 단위로 받으신 거고요. 질병 상해 똑같습니다. 그리고 질병 쪽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입하고 1년 미만에 입원하면 5,000원, 가입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왜? 질병 쪽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해서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단 1회 입원당 180 한도에서 간병인을 지원받으면 질병임에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쓸 수 있는 걸 말 그대로 6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어떻게 되냐면 상해 쪽 보험료는 얼마 안 됩니다. 한 만원 이하로 들어가시는데, 이 질병 쪽 간병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2만원부터 나이대가 틀리지만 많이 들어가면 5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60세 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나이가 60세 이전이시면
가입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보험료가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다 보니까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거냐면 보시면 정기보험으로 막내 자녀 나이 기준으로 자녀가 20에서 25세까지 보험 기간을 설정 자녀당 1억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뭐 1억 정도 하시게 되시면 종신보험이 했을 때 적으면 한 12만원, 15만원 정도 되고 많이 들어가면 1억에 보통 한 20만원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보다는 대비 보험료 4분의 1 가격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그리고 정기보험 같은 경우 10년 만기 10년 납, 15년 만기 15년 납, 20년 납 20년 만기 뭐 무해지로도 가입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새 상품 중에서 나오시는 게 뭐 종신보험에서 3년 납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품도 있기 때문에 뭐 사망보험금에 준비를 하셔야 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 이 사망보험 누가 준비하시냐? 모든 경제에 있어서 가족 중에서 가장 아니면 아빠, 엄마 경제 주체가 되시는 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가입하실 때 정기보험으로 해서 가입하시게 되면 아이들 학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인당 1억이기 때문에 정기보험으로 해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신보험도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종신보험을 가입할지 정기보험을 가입할지는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거나 본인이 보험료를 매달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1탄, 2탄, 3탄처럼 보험료는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능력 한해서 보험료를 적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사망보험 좋다, 뭐 간병인보험 좋다, 아니면 실손보험 좋다, 진단비보험 좋다, 뭐 이런 거에서 전부 다 이 부분을 돈이 많으시면 다 가입하시면 좋죠. 근데 보험에 가입하는 최대 목적은 뭐냐? 장기간 납입을 해야 됩니다. 장기간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매달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본인의 경제생활에 맞게 그 금액에 맞게 진단비를 조금씩 넣어서 보장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연령별 5대 사망 원인을 보시게 되시면 1위, 2위, 3위, 5위까지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보시면 1세부터 9세는 거의 악성 신생물, 암으로 해서 하는 거고 거의 백혈병입니다. 그리고 온수사고, 이거는 거의 뭐냐면 초등학생들이 학교, 스쿨존 내에서 사망사고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천성 기형 변형 아니면 염색체 이상, 그리고 가해, 타살, 이거는 아시죠? TV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 구타, 폭행, 가혹행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심장질환은 0.6%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대 같은 경우는 거의 자살입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애들이 너무 힘들어서 참다 못 참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런 거고요. 근데 이게 10대만 있는 게 아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10대부터 2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가 있냐면 취직이 안 되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자기 자신이 무기치다 보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부분이 많은 거고요. 30에서 30대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 자살, 이때 자살하시는 분들은 뭐냐 20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취직 안 되고 자기가 어떤 데서 일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괴감이 들다 보니까 혼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해서 자살을 하게 많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0대 이후부터는 1위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암입니다. 암. 1위. 그리고 보시면 2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30대 초반까지는 전부 다 교통사고고요. 그 다음에 30대에서는 간혹 암으로 사망을 하는 거고요. 40대, 50대는 이제 가정적인 경제 소득이 너무 없다 보니까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60세부터는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은데 거의 질병으로 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들을 정확하게 보시게 되시면 준비해야 되는 것 1위, 2위, 3위 이런 것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보셨다가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하고 연금보험으로 이거를 비교를 했는데요. 연금저축계좌는 소득공제를 받아서 해공제를 받으시는 상품이고요.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는 안 받으시지만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 연령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는 제한이 없고 연금보험은 15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 금액은 소득공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1,800만 원 한도가 있고요. 이거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 가입 기간은 5년, 보험사별로 상이하고요. 다 틀리고, 그다음에 연금 수령 시점은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45세 이후부터 받으실 수 있고, 세액공제 보험 같은 경우 연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데 납입 금액이 뭐 13.2%가 있고 16.5% 있고 여러 가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세액공제 부분은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연금이 5,500만 원을 넘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3.5%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액공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투자기간 과세 없고요. 여기서 없고.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시 과세는 연금소득세 과세는 55세, 65세는 5.5%고요. 70에서 79세는 4.4%, 80세 이상 이연 퇴직소득은 3.3%를 튀게 됩니다. 단 공적연금 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거는 5월달에 종부세라고 해서 그걸 가입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은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월납보험 5년 이상 구입한 경우 비과세가 되시고, 그 다음에 단 거치시간 2억 원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약기간이 10년만 넘어가시면 비과세가 해제 가능하시다는 거고요. 뭐 중도 해지 시에는 얘는 좀 손해율이 많습니다. 데미지가 뭐가 많냐면 기타 소득세 10.5%를 과세하고 부득이한 경우 13.2%하고 단 이연 퇴직 소식은 퇴직 소득세로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10년 이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10년 이내에 계약 해지 시 이득에 대한 이자 소득세만 과세는 15.4%거든요. 그거만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년 이상 유지를 했다. 그러면 모든 거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최소한 요거는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을 하셔야지 세액공제를 받았던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걸로 해서 3탄을 해서 1탄, 2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상담 문의하고 싶으신 분은 핸드폰으로 연락하실 분들은 이로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카톡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 이메일은 이쪽으로 해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체크 부탁드리고요. 정말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